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약한 해외 항공권 가격이 왜 갑자기 2배, 3배가 됐는지 아시나요? 뉴스에서는 중동 불안, 유가 상승이라고만 합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이유의 핵심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항공기 연료의 최대 공급국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2022년 기준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1080만 톤 2위 미국, 3위 네덜란드를 제치고 1위입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사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항공유 대란이 왔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6년 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어요. 이 해협이 막히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에서 30%가 한순간에 차단됐습니다. 원유가 줄어드니 정유사 가동률이 뚝 떨어졌고 그 결과 항공유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원유 가격이 50% 오를 때 항공유 가격은 100%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제 마진, 업계 용어로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원유를 정제해서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익의 폭이 평상시에 수십 배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배럴당 4에서 5달러 수준이던 정제 마진이 13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어요. 250% 이상 상승입니다.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19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항공권 유료 할증료가 4배 뛴 이유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죠. 뉴스는 중동이 불안하다, 유가가 올랐다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몰랐던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존 미디어와 교육이 원유라는 1차 자원에만 집중하면서 그 뒤에 있는 진짜 권력, 즉 정제기술의 힘을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왜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이 됐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자국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세상을 읽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프레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단순히 원유를 끓여서 나누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벙커시유, 즉 배연료나 아스팔트 같은 것들을 휘발유와 항공유로 탈바꿈시키는 고도화 설비에 수십 년간 집중 투자를 해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은 하루 84만 배럴 처리 능력으로 세계 3위입니다. GS칼텍스 여수는 세계 4, 5위권, SOIL, HD 현대오 일뱅크까지 더하면 한국의 총 정제 능력은 세계 5위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넬슨 복잡성 지수, 쉽게 말하면 얼마나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한국 정유 설비는 미국이나 유럽의 노후화된 공장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질이 원유가 들어오든 항공유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성. 바로 이게 한국만이 가진 무기입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미국의 일부 지역이 대한민국의 공급 없이는 비행기를 날릴 수 없습니다. 믿기 어렵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와 국제에너지기구 IEA 데이터를 보면 미국 서부 해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 이 지역의 항공유 수입량 중 85%가 한국산입니다. 미국 전체 수입 물량으로 범위를 넓혀도 71%가 한국에서 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정유소들은 대부분 멕시코만 연안에 몰려 있어요. 서부 해안 정유소들은 환경 규제와 노후화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필립스 66의 LA 정유소 폐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이 순간도 가장 효율적으로 항공유를 생산해 미국 서부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X,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SFO,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이 공항들의 하늘길이 사실상 한국의 정제 설비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도 미 서부 군사작전 항공기도 한국의 정유 공장이 멈추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은 에너지 빈국이라고만 배웠던 건 이 정제 권력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은 땅 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원을 쓸모있게 만드는 기술의 병목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병목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정유사 통폐합과 2024년부터 시행된 잔업 규제로 인해 자국 항공유 공급 능력이 한계에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에서 연료 부족으로 국제선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잉여 재고를 긴급 수입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주는 어떨까요? 자국 정유소를 대부분 폐쇄하면서 석유 제품의 약 30%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산입니다. 필리핀도 정제 석유 제품 수입 1위국이 한국입니다. 중동에서 원유가 나와도 이걸 항공유로 만들 공장이 없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공급 차질은 곧 국가 마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항공권 가격 폭등, 유류 할증료 폭탄. 이게 바로 이 거시적 공급망 붕괴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한국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공권 가격이 오른 것을 보고 한숨만 쉬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해서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위기를 당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위기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크랙 스프레드가 250% 이상 폭등했다고 했죠.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국내 4대 정유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YL, HD현대오 1뱅크. 원유 가격이 올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수익은 오히려 폭증합니다. 위기가 곧 실적 폭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항공 에너지 시장에 전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지속가능 항공유, 영어로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입니다. SAF는 폐식용유, 식물성 기름, 탄소 포집 기술 등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기존 제트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친환경 트렌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의무의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EU는 2025년부터 모든 항공유의 SAF를 최소 2% 섞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비율이 2030년엔 6%, 2050년엔 무려 70%까지 올라갑니다. 영국도 동일한 방향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SAF 생산의 갤런당 1달러 25센트에서 1달러 75센트의 세액 공제를 주고 있고 2050년 100%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SAF 혼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기존의 제트유 시장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에 그러나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기술을 가진 자가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SAF 시장에서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료 확보입니다. SAF를 만들려면 폐식용유, UCO라고 하죠. 그리고 동물성 지방 같은 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런 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 공급망 구축이 핵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바이오디젤 공장을 세우고 공급망을 구축 중인 GS칼텍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 기업 DS 단석은 연 30만 톤 규모의 HVO 전처리 설비를 가동하면서 미국 수출까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기술 고도화와 인증입니다. SAF는 아무나 만들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ISCC 10월사일 같은 엄격한 국제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인증을 먼저 획득하고 높은 수율로 SAF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 프리미엄을 독점합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어 기술 전환 속도가 타국 대비 매우 빠릅니다. SK에너지는 국내 최초로 유럽에 SAF를 수출하는 성과를 이미 거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지원과 정책 수혜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으로 시장을 키우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SAF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뒷받침되는 산업에는 훨씬 낮은 리스크로 큰 기회가 생깁니다. 정리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공유 대란의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습니다. 원유 공급이 차단됩니다. 정유시설이 부족한 나라들, 미국 서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비행기 연료가 없습니다. 그 나라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위기 속에서 크랙 스프레드 폭등의 수혜를 받으며 사상 최대 이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면 SAF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정유산업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자원은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다. 기술의 병목에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전 세계의 기름을 쓸모있게 만드는 기술의 병목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를 볼 때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으로만 봐왔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주유비 걱정, 항공권 오르면 여행 포기. 우리는 항상 위기의 피해자 위치에 서왔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죠. 그 위기의 이면에는 엄청난 수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공권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지? 누가 받지?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정보를 부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제반도, 리파이너리 퍼닌설러로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서부의 하늘길이 한국에 달려있고 일본의 관광산업이 한국의 공급에 의존하며 호주와 뉴질랜드가 한국 없이는 비행기를 날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AF라는 새로운 시장이 수십조 원 규모로 열립니다. 기술을 가진 한국이 그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중동의 총성이 한국의 정유 공장을 거쳐 미국의 비행기 연료통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